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국가보훈부에서 모든 대상별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보훈부 혜택을 드립니다. 그 혜택 중에서 첫 번째 영상으로는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등급을 받고 계시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에게는 유가족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이 영상에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급을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은 구법과 신법에 나누어지지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또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 앞전 시간에는 전공상군경 6급과 7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월남 참전유공자,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관련된 영상이 지금 2개가 더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영상 이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은 대상자 분들은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그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남한의 예우를 찾으셔가지고 이 남한의 예우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이라 하면서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대상 구분별 지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 바로 밑에 대상 구분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처음에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 14종류의 대상 구분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몇 개는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가 요 중간 아래쯤에 보이죠? 이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훈급여금이 있고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 기타 지원. 자,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혜택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훈급여금부터 순서대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월남 참전 갔다 오셔가지고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몸에 질병들이 있으면 그 질병을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고엽제 후유의증이거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 내용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상금, 매월 15일 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수당 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로 수당을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공상 군경 1급부터 7급까지는 보상금이라 하고 고엽제 후유의증은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수당이라는 거는 본인이 살아 계실 때만 지급을 해드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을 판정받으시는 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수당은 더 이상 승계가 되질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질 않고 그 배우자 또한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당과 관련돼서는. 그런데 고엽제 후유 의증이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으로 만약에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1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받으신 상태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는 유가족 보상금이라고 해서 급수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신법에서는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나오는 수당, 이 수당은 본인이 살아 계실 때만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 고엽제 수당 월 지급액은 경도장애는 56만 8천 원, 중등도장애는 86만 6천 원, 고도장애는 117만 5천 원을 매월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으로 해서 경도장애는 130만 6천 원, 중등도는 162만 6천 원, 고도장애는 209만 3천 원을 매월 지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엽제 수당,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병급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내용을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만 주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갔다 오시면 질병에 상관없이 모든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고엽제와 관련돼서 당뇨병을 갖고 계시거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시면 이분은 또 고엽제 후유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상군경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 가지만 택해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보다도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급수가 훨씬 큽니다. 몇 배 이상 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해서 급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도 가지고 있지만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참전 유공자 분께서 당뇨병도 가지고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가지고 있고 또 고혈압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피부병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피부병 같은 경우는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합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의증은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경도나 중등도, 고도 장애가 고엽제 후유증 급수에 비해서 또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몸에 고엽제 후유증도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도 있지만 가능하면 보상금이 큰 금액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등급을 택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원칙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월남 참전했기 때문에 월남 참전 명예수당도 지급을 해드려야 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예를 들어 6급 이항이다. 그러면 6급 이항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해드려야 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피부병이 만약에 경도장애에 해당된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장애도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여러 가지 아무리 내 몸에 많은 질병이 있어도 한 가지만 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급 규제를 해제를 해달라 하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로서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질병으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분,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질병은 척추 이분증, 은폐성 척추 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 척추병변 이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 자녀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법으로는 그분들 2세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 아버지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월남 참전하셨던 분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면 당연히 자녀도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이 되지만 월남 참전하셨던 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만약에 고도장애를 받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자녀분은 고엽제 2세로 등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엽제 수당 받는 분이 통장을 바꾸고 싶을 때는 관할 보훈관서에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계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고엽제 후유증 수당 지급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도장애나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시거나 또 고도장애를 받고 계시더라도 본인이 다른 재산이나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그러면 주소지 관할 보훈진청으로 한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상금 수당을 수령을 할 때 매월 10만 원을 같이 해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지원, 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법에 의해 신규 등록된 자녀는 30세 이전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리고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보훈지청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 지원 대상자로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추가되거나 학교 전학 등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입학하는 학교나 아니면 전학하는 학교, 지금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학습 보조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연간 지급액으로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12만 4천 원, 고등학교 인문계는 14만 4천 원,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2회 나누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4월 15일과 10월 15일.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대학은 미실시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대학 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대학교 원서 접수할 때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격을 하셨다면 자녀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해당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등록금 면제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면제 대상 증명서는 보훈지청에서 발급을 받아서 갖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아서 합격한 대학교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대학교로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금 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는 얼마만큼 면제를 해주느냐? 2년제 대학은 4학기, 3년제 대학은 6학기, 4년제 대학은 8학기, 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 면제를 해드리고 그 면제해 줄 수 있는 그 면제 학점은 2년제는 84학점 이하, 3년제는 126학점 이하, 4년제는 168학점 이하까지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 대상자 본인은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지만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를 해줍니다. 입학금은 1회만 지원을 하고 입학학기 제외,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엽제 후유 의증 본인은 배우고 싶으면 계속 배우고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그 등록금 면제를 지원을 계속 해드리는데 그 자녀는 대학교를 들어가는 1학년 1학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입학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만약에 안 해가지고 1학년 2학기 등록금 면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조건이 1학년 1학기 성적이 최소 70점 이상이 나와야지 1학년 2학기에도 등록금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1학년 1학기 성적이 7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1학년 2학기를 만약에 다니시려고 그러면 본인이 직접 등록금을 내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학년 2학기에 또 이제 성적이 조금 좋아서 만약에 75점이 나왔다. 그러면 2학년 1학기는 또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이 내용을 가르쳐 주어서 70점 이상을 받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학 등록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 보조비는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특수교육 받고 있는 경우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장학금은 없나요 했을 때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는데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모든 대학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 이런 내용 꼭 알고 보훈지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장학 지급 금액은 최고 115만 원, 특수 장학은 3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학기입니다. 자, 다음은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에게 어떤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지
자, 취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 의증 대상자의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 알선도 3회로 제한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신법에 의해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자녀가 만약에 3명, 4명이어도 단 한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그 한 사람도 만약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또 그만두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취업 알선을 보훈지청에서 해주는데 3회까지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잘 알고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장애 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비대상이라고 합니다. 채용 시험 시 가점 10%와 5%를 드리는데 보훈지청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시험 볼 때 고엽제 후유 의증 대상자는 10%의 가점을 드리고 가족은 5%의 가점을 드립니다. 적다만 적고 많다면 엄청 많은 이 가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방문을 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훈지청에서 또 알선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보훈지청을 방문을 해서 우선 직업능력 개발 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을 받아서 훈련기관에 제출하시게 되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매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 대상 및 예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수강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학습 진도율 70%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보훈지청에서 취업 수강료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수강료의 70%를 입금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1인당 지원 한도액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00만 원, 연간 100만 원, 유가족은 총 150만 원인데 연간 5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보통 3회에 걸쳐 이런 수강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신청인이 교육기관에 학원 등록을 하고 수강료 전액 납부를 하게 되면 다시 신청인이 관할 보훈청에다가 이거를 신청을 하고 관할 보훈청에서는 확인을 한 다음에 수강료를 다시 신청인에게 70%를 돌려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취업 지원 다음으로 이제는 또 의료 지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의료 지원이 있는지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세요. 단 치아 보철이나 성형 등은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국비진료 대상,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 의증 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급 미달자는 인정된 질병만 국비 진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남 참전 갔다 오셔가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을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죠. 신체 검사를 받은 다음에
어떤 분들은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판정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준 미달, 등급 기준 미달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판정이 납니다. 그런데 등급에 들어오시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보상금도 지급되고 이런 분들은 급수나 장애 등급에 따라서 국비 진료가 되지만 등급 기준 미달하신 분들에게도 그 등급 기준 미달이 만약에 고혈압으로 등급 기준 미달되었다. 그러면 고혈압과 관련된 내용은 보험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인정된 질병. 그러면 만약에 고엽제 후유 우증으로 고혈압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등급 기준 미달 받았다. 그러면 고혈압은 보험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또 다른 질병이 생겨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등급 기준 미달 받았다. 그러면 또 그 질병에 한해서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들을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하시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2016년 6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된 7급 상위자나 아니면 경도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상위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 본인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도 장애나 고도 장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곳이 질병이 생기고 아프고 뭐 하던 간에 본인 상위처와 상관없이 모두 다 국비 진료가 가능한데 7급이나 경도장애, 만약에 지금은 이제 경도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경도장애를 고혈압으로 경도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고혈압에 한해서는 무료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척추가 아파서 척추 수술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진료가 다 끝난 다음에 본인 부담금에서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몸이 아프시면 그때그때 치료를 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병원과 관련된 내용, 중앙보험병원, 부산보험병원,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그리고 보훈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했을 때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는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자는 인정 질병만 무료 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정병원을 국가보험부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신분증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병원 명단 제가 매월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위탁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 중에서 초음파 검사나 MRI, 건위 소화제 또한 같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했다면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관련 서류를 보훈지청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응급 상황을
어떤 거를 응급 상황으로 보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 응급 상황이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 갑자기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뭐 심장 마비, 뇌출혈, 뭐 그 외에 몇몇 가지 응급 상황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위독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 반환이 되지만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뭐 다리가 부러졌다, 허리가 골절이 되었다, 고관절이 뭐 부러지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급한 응급 상황이지만 그런 질병으로 해서 당장 생명에 위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응급 상황 발생이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닥치게 되면 보훈병원이나 보훈지청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진료비 반환이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의료 지원을 또 알아보았고 차량 지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차량 지원을 해주는지. 자, 차량 구입, 사용에 따른 지원은 영업용 차량이 아닌 보철용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지원은 당연히 등급 판정자의 하나입니다.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 자,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시게 되면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 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량,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면제 요건, 이 차 나와 있죠?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이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등록을 해서 1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지방세하고 취득세는 전액 반환을 해야 되고 5년 이내의 매각이나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에는 개별소비세를 해당 금액을 잔여기간 남아있는 그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주차료 감면도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로 해서 발급 대상은 중등도나 고도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성 신경 측색 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무혈성 괴사증, 고혈압, 이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중등도나 고도 등급을 판정받으시는 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입니다. 대상이 엄청 많네요. 해당 질환이. 그러나 경도 판정자나 등급 미달자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본인이 만약에 중등도나 고도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얘기한 그 질환에 해당된다. 그러면 보훈지청에 가셔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뭐 진단서를 가져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등급 내용을 보고 아마 발급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50%에서 100%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데 등급 미달자까지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감면 차량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LPG 차량 또한 가스 충전 요금이 할인됩니다. 이분들은 등급 판정자에 한합니다. 등급 받은 경도장애, 중등도, 고도장애 이분들에 해당되고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PG 세액 보조금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본인만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가 사망이 있거나 세대분리, 해외 체류, 차량 매각 등 이런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당 사용 금액을 환수당하기 때문에 꼭 본인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또한 복지 서비스 중에서 관할 보훈지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등급 판정자에 한해서. 그러면 보훈복지사가 복지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훈 섬김이가 주 1회에서 2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자택을 방문을 하여 가사나 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지원되는 내용도 있고,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60% 감면되고, 만약에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런 내용도 참고해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지 지원도 알아보았고, 이제 사망시 예우, 고엽제 후유 의증 등급 받은 분들에게는 어떤 예우가 있는지 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시 예우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은 어떻게 하나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 의증 대상자분만 아래와 같이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우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우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항상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는 지원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유공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되거나 연고가 없는 분에게는 장례 서비스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 미리 사전 안장 신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장이 될 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때도 또 미리 사전 안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합장하려고 하면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국립묘지가 있고 호국원이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나 제가 영상으로도 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과 참전 유공자로서 참전 명예수당만 받으시는 분들은 이 호국원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국립묘지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안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엽제 후유 의증과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호국원으로 안장된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배우자도 같이 합장을 원하는데, 만약에 국가유공자 분이 사망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를 안장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 사설 납골당에 모셔놨다가 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때 같이 이제 합장 신청을 해서 합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설 묘지에 안장했는데 장제 보조비는 없나요? 했었을 때 장제 보조비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20만 원까지 입금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등급 미달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가 나왔는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가 가능하고 자동차 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은 참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고 그 다음 기타 지원에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지원,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입장료 면제받을 수 있고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로 또 나누어집니다. 국내선 항공기도 3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해서 여러 가지 휴양원과 리조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연말 정산 시 추가 소득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되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세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게 되면 월남전 참전자에 한해서 관할보훈지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급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 의증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국가보험부 혜택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런 영상들 만들면서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돼서 제가 참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똑같은 월남을 갔다 와서 어떤 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등급을 받고 또 어떤 분은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해서 장애 수당을 받고 계시는데 살아 계실 때는 보상금이나 수당에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다들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막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6급부터는 유가족 보상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해서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고 계셨어도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수당이 유가족에게 승계가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들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 질병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도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질병이 어느 정도 급수에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 또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고엽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 몸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도 가지고 있고 고엽제 후유의증과 관련된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먼저 경도장애나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시면서 수당을 받고 있다가 또 몸에 다른 고엽제 후유증이 발생을 했는데 그 고엽제 후유증을 추가로 등록을 하질 않고 그냥 고엽제 후유의증으로만 계속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들마다 자꾸
공부하고 배우셔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본인이 알면 아는 만큼 그런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면 아무리 국가보훈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있어도 그런 혜택들을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발 공부들 좀 하시고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 배우자랑 같이 또 배우고 배우자랑 배우고 나서도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내용들도 보고 배우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급수를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공부들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 의증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유교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